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석이라고 합니다. IBF 중앙회에서 일하는 아내가 행사를 준비하는데 일손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우러 갔다가 필자를 찾는 소리 간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아내가 딱 여기 있어요 라고 바로 저를 지목해버렸네요. 저 자신도 부정할 수 없는 실패한 몸 만들기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평생 초등학생 때의 어느 하루를 빼고는 늘 피곤함을 느끼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매일매일 피곤합니다. 이놈의 피로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늘 고민을 했어요. 어렸을 때 똑바로 서서 고개를 숙였을 때 배 때문에 자신의 발이 보이지 않는다면 비만이다 라는 글을 잡지에서 읽었습니다. 글을 읽고 저의 발을 내려다보았는데 글쎄 발이 배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장면이 기억에 선명하네요. 성인이 된 어느 날 무심코 고개를 숙였는데 예전처럼 저의 발이 거의 보일락 말락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다시 초등학교 때처럼 뚱뚱이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3명의 친구들끼리 운동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라 일정을 정해놓고 꾸준히 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되어서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참에 피로감에서 탈출도 하고 합기도와 특공무술을 배워 탄탄해졌던 중학생 때의 몸으로 복구해보자는 이상한 기대감에 휩싸여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피로감 탈출과 체력 증진이 목표였고 다른 두 친구는 체중 감량이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몸 건강 마음 튼튼이라는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톡방이 먹투어방으로 변질되기는 했지만 저의 몸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 그리고 인생 최고의 선물인 아내를 만나게 해준 아주 소중한 모임입니다. 몸 만들기의 방식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PT 전공자였던 아내가 각 사람에게 만든 운동 프로그램을 짜주면 각자 운동을 수행하고 검사를 받으면 되었죠. 저에게 주어진 프로그램은 맨몸으로 수행하는 전신운동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몸을 만들기에 적합한 이 프로그램은 푸시업, 사이드런지, 마운틴 클라이머, 카프레이즈, 트위스트 시트업, 플랭크 이렇게 6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각 운동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적은 횟수로 구성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점진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푸시업만 본다면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총 50회였는데 약 1년이 지나 운동을 내려놨을 때쯤에는 500회가 되었습니다. 푸시업 500회를 향해 가는 길은 정말 고되고도 고된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를 보통의 한국 남성으로 봤을 때 한 번에 푸시업 50회를 한다고 하면 아마도 30회 정도에 이를 때 4, 5회에 한 번은 잠깐 쉬게 되고 40회 정도에 이르면 2, 3회에 한 번은 쉬어야 50회를 겨우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푸시업 500회를 한다고 하면 앞에 이야기했던 50회 10번 해야 500회를 채울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푸시업이 첫 번째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푸시업을 죽도록 하고 나면 5개의 운동이 아주 무섭게 남아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누구보다 하체는 튼튼한 편이었음에도 일과를 마치고 6개의 운동을 매일 수행하는 일은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꽤 들여야 했고요. 몸 만들기를 했던 때로부터 8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든 500회를 채우겠다고 온몸을 부들거리며 가슴을 밀어 올렸던 그 힘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어떻게 1년이나 계속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었냐고 묻는다면 아내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덕분이었어요. 너무 웃기게도 아내가 짜준 운동보다 몇 회라도 더 하면 이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힘들어도 최소 한 세트나 몇 회 이상은 더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고된 시간을 지났더니 저의 몸은 중고등학생 시절 이후 최상의 몸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그때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만들지 못할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순전히 예쁜 몸을 만들어 보고자 시작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운동을 하다 보니 어느새 주변 사람들로부터 운동한 티가 난다, 엄청 힘들었을 텐데 대단하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몸 곳곳을 차지하고 있던 지방은 줄어들고 탄탄한 가슴과 슬림한 허리 라인, 튼튼한 다리를 갖춘 거울 속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하지는 못했습니다. 연말에 일이 많아 바빠지면서 운동을 할 여유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한 달을 지나서 다시 운동하려고 했을 때 재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몸 만들기는 그렇게 1년의 세월이 지나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야 아내한테도 고백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 한 해 동안 했던 그때의 운동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그렇게 운동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처음 운동의 목표였던 피로감은 사라졌을까요? 아쉽게도 피로감은 계속되었습니다. 몸 만들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의 신체 조건상 적정 몸무게는 공식으로 따지면 55kg이라고 합니다. 가혹하게 운동을 했던 그때도 저의 몸무게는 60kg 초중반이었죠. 그런데 그때의 몸무게로부터 15kg이 늘었습니다. 몸무게가 늘면서 함께 찾아온 게 있습니다. 바로 무릎 통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재택근무를 했는데 그동안 운동량이 현저히 줄면서 몸무게가 늘고 다리 근육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면서 무릎에 통증이 생긴 것이지요. 아파 보니까 마음이 많이 어렵더군요. 아직 젊은데 무릎이 아프다니. 치료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고 통증 때문에 운동도 마음대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온종일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해야 하는데 계속 통증이 신경 쓰여서 걱정과 짜증 섞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최근 저는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 덕분에 오히려 통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 방법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굳은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하고 예전처럼 너무 힘들지는 않게 허벅지 강화 운동과 러닝을 합니다. 몸에 한번 문제가 생기니까 운동을 한번 한다고 해서 아픈 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릎 통증이 생긴 지 1년 반에서 2년이 거의 다 되었는데 여전히 통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역시 꾸준히 운동하니까 약해졌던 허벅지에 다시 근육이 붙으면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 몸무게도 미약하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몸을 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돌아보니까 제가 운동을 참 좋아했더라고요. 이렇게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오랫동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스스로가 재밌어야 하고 운동을 하고 싶은 만큼 꾸준히 몸을 잘 돌봐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너무 힘들면 하기 싫어지는 게 사람 마음이죠. 제가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즐겁게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 타기. 쉬는 날 심심하고 바람 쐬고 싶은 날이면 자전거로 한강을 달리고 옵니다. 친한 부부에게 전도도 했습니다. 그들과 방화대교에서 팔당댐까지 부부 라이딩도 다녀왔습니다. 물론 배교자들도 생겼지만 여전히 자전거 타기는 저에게 너무 좋은 운동입니다. 그동안은 취미로만 자전거를 탔지만 무릎이 아파서 운동이 필요한 저에게는 무릎에 무리가 덜 가는 운동, 하체 강화에 도움이 되어서 무릎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로 꾸준히 저의 몸을 돌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건강과 몸 만들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예전보다 커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SNS나 유튜브를 보면 엄청나게 다양한 운동이 소개되고 운동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의 컨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당신도 이런 멋진 몸을 가져보세요 라는 식의 헬스클럽 광고들을 수없이 보게 되는데요. 누군가는 그런 광고를 보고 도전을 받아서 운동을 시작하고 몸을 돌보는 길에 들어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광고지에서 멋진 포즈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되기까지 한때 제가 고통스럽게 했던 몸 만들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건강과 운동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로는 부디 여러분의 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딘가 아프기 전에 스스로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고 꾸준히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늦지 않게 좋아할 만한 운동을 찾게 되기를요. 너무 고통스러운 운동은 오래 하지 못합니다. 너무 잘난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말고 즐거운 나만의 운동으로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